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 그러니까 1850년대에 병입된 걸로 추정되는 스카치 위스키가 2006년에 경매에 나와서 우리 돈 약 2,400만 원에 팔렸다고 했잖아요. 또 작년에는 무려 250년 전쯤에 병입된 걸로 보이는 버번 위스키가 경매에 등장해서 CNN 같은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라고 보도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렇게 병입한 지 100년, 200년이 훌쩍 넘은 위스키는 과연 맛이 어떨까? 혹시 변질이 돼서 먹을 수나 있는 걸까? 또 100년, 200년쯤 지나면 위스키가 병에 대체 얼마나 남아있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는 증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70년 전쯤 병입된 스카치의 경우 병 목 부분에 담겼던 위스키 정도만 날아갔고요. 250년이 넘은 걸로 보이는 버번 위스키도 병 어깨 부분부터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개봉하지만 않으면 위스키는 100년, 200년 넘게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건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1년 전에 올린 위스키 초보자 특집 영상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는데요. 평소 구독자분들이나 제 주변의 위스키 입문자분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셨던 걸 주제로 답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비싼 돈 주고 구매한 위스키 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하며, 이미 개봉한 위스키는 언제까지 마셔야 하는지와 함께 위스키 테이스팅 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꿀팁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PD, 지난번에 나한테 집에 20년 동안 그대로 놔둔 위스키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그때 얼른 까서 먹어라 라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하이볼로? 괜찮았어요? 이 PD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요, 이 PD 아버님께서 20-30년 동안 병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신 위스키가 꽤 많던데, 그 중에는 1980년대에 국내에서 생산한 위스키 원액을 넣은 디프로메트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PD 집에 있는 것처럼 아직 개봉을 안 한 위스키는 사실상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위스키를 영원의 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위스키를 영원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도수가 4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난 위스키를 개봉해서 먹었다고 해도 맥주나 와인처럼 술이 상해서 탈이 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스키는 유통기한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놔둬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어서 탈이 안 난다는 거하고 색이나 술맛이 변해버린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게다가 병을 열지 않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위스키는 조금씩 증발해서 양도 줄어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위스키를 가능한 오랫동안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병을 열었든 안 열었든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와인처럼 눕혀서 보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위스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위스키를 눕혀서 보관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이 가끔 올라오는데요. 개봉도 안 한 발렌타인 30년을 눕혀서 오랫동안 놔뒀더니 위스키 절반 정도가 날아가 버렸고 코르크막에도 사가서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글과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귀한 발렌타인 30년이 절반이나 날아가 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위스키 눕혀서 보관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스크루캡 쓰는 경우도 꽤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위스키는 와인처럼 코르크마개로 막아두잖아요. 근데 이 위스키 막는 코르크는 와인 막는 코르크와는 밀봉하는 정도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와인 막는 코르크는 오프너를 써야만 열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병 속으로 완전히 밀어 넣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없게 거의 빈틈없이 단단하게 꽉 막아 놓잖아요. 그래서 와인은 오히려 눕혀 놓으면 코르크가 축축하게 젖으면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밀봉이 되는 건데요. 반면 위스키 코르크막에는 달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프너 없이도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고, 마시고 난 뒤에 막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열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스키 코르크 막이는 와인 코르크에 비해서 훨씬 헐겁게 설계가 돼 있어요. 쉽게 뺐다가 쉽게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틈새도 당연히 더 큽니다. 더구나 위스키는 와인과 달리 도수가 높잖아요. 기본 40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도수 높은 위스키를 만약 눕혀서 보관하게 되면 위스키가 코르크와 바로 맞닿게 되면서 코르크가 조금씩 삭아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공기가 드나드는 틈이 더 벌어지면서 증발량이 확 늘어나고, 심하면 아예 위스키가 새는 경우까지 생겨요. 여기에 더해 도수 40도 넘는 위스키가 코르크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코르크 성분이 위스키에 흡수돼서 맛 자체가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된 와인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만, 위스키는 와인보다 도수가 높아서 훨씬 더 빨리 코르크 맛이 배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위스키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위스키 오랫동안 세워서 보관하면 코르크가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개봉을 했을 때 코르크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리더라. 그래서 평소엔 세워놓더라도 가끔씩은 병을 뒤집어서 코르크를 적셔줘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이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다수 위스키 전문가들은 가끔 위스키 뒤집는 것도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르크가 부식될 위험이 크고 코르크 맛이 배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코르크가 말라서 병 열었을 때 딱 부러지더라도 병에 박힌 코르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스키 눕히지 않고 세워서 아무데나 놔두면 또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세워놓더라도 어디에다 놔두는지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빛, 그리고 온도입니다. 우선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빛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자외선 때문에 위스키 색깔부터 변하게 되는데 또 맛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위스키 상자나 통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서 햇빛이 내리쬐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온도인데요. 온도가 높은 곳에 위스키 오래 놔두면 당연히 증발이 많이 돼서 위스키도 양이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풍미까지 변하게 되는데, 과학자들 연구 결과를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향을 이끌어내는 테르펜이라는 유기 화합물이 분해되면서 위스키 맛이 좋지 않게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실온보다 조금 낮은 곳에 두면 좋은데, 사실 집에서 이런 장소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온에서 직사광선만 피해서 조금 서늘한 곳에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사광선 피한다면서 트렁크에 위스키를 넣어두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름에 트렁크 안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집에 지하실 있는 분들은 빛도 안 들어오고 온도도 낮은 지하실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지하실은 통상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미 개봉한 위스키는 어떻게 해야 하냐? 보관 방법은 앞서 얘기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햇빛 내리쬐지 않는 가급적이면 서늘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병을 열게 되면 증발도 빨라지고 맛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에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콩글리시인데 제대로 된 표현은 브리딩이죠. 어쨌든 위스키 개봉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른바 에어링, 브리딩이 된 상태에서 마셔보면 오히려 위스키가 더 부드럽고 향도 풍부해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한두 달쯤은 괜찮지만 병 개봉하고 나서 몇 달 혹은 몇 년씩 놔두게 되면요, 풍미가 빠지면서 맛이 심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위스키닷컴 같은 해외 위스키 전문 사이트에서는 일단 병을 열었으면 2년 안에는 마시는 게 좋고, 정말 제대로 잘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5년 안에는 마셔서 비워버리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 위스키가 절반 정도 남은 상태라면 2년 이내에는 꼭 마시라고 하고요. 만약 병에 위스키가 4분의 1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병 안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개월 안에는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위스키를 일단 열었다고 하면 가급적 2년 안에는 마시는 게 좋고, 특히 위스키가 병에 조금만 남아있으면 더 빨리 마셔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공기 접촉으로 인한 풍미 변화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스키를 더 작은 병이나 이런 바이알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적어서 산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파라필름 구입하셔서 이걸로 병목을 꽁꽁 싸매서 밀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놓고 논란도 좀 있지만 위스키닷컴 같은 전문 사이트에서도 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큰 통 하나가 보통 2만 원 정도 하는데 한 통만 사도 두고두고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위스키 많이 모으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위스키 보관법 중에 최고는 자기 배에다가 보관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일단 열었으면 가급적 빨리 뱃속으로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위스키 테이스팅에 대한 팁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위스키 잔 고르는 것부터 테이스팅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 초보자 특집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걸 전해드리고 하는데요. 사실 위스키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이 테이스팅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맛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향과 맛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걸 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위스키 하나 딱 맛보고 나서 수십 가지 풍미를 줄줄 얘기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자기가 느낀 맛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뭐 그냥 맛있다, 아 이거 별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뭐 근데 그래도 큰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면 됐지 거기에 뭔 다른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풍미를 구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카테고리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향과 맛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스카치 위스키 연구기관 같은 데서 풍미를 분류해둔 플레이버 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건 너무 복잡해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초보자분들을 위해 스카치 위스키 풍미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언급하는 딱 6가지만 일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문자분들은 이 6가지만 알고 계셔도 사실 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카치 맛보고 나서 이 6가지의 기본적인 풍미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꿀, 꽃, 과일, 견과류, 향신료, 피트입니다. 먼저 꿀 같은 풍미는 주로 숙성 과정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발베니 12년 같은 거 먹어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나요. 달달한 꿀맛이 느껴지거나 캐러멜 같은 맛, 그리고 흔히 달고나 맛이라고 하는 토피 맛도 넓게는 꿀 같은 풍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위스키 테이스팅 해보면 흔히 플로럴하다라고 말하는 꽃의 풍미도 자주 느껴지는데요. 위스키에서 이렇게 꽃 같은 느낌이 나는 건 발효와 숙성 중에 생기는 에스테르 성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플로럴한 풍미를 지닌 스카치 뭐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클라이넬리시가 생각나요. 입안에서 그냥 꽃 한 다발이 막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프루티하다라고 말하는 과일 풍미인데요. 이건 아마 초보자 여러분들도 쉽게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과나 배, 바나나, 체리, 베리류 같은 향과 맛을 통틀어서 프루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렌피딕 위스키의 특징적인 풍미가 페어라고 하는 서양배 풍미인데요. 아마 해외여행 가셔서 서양배, 페어 맛보신 분들은 글렌피딕 딱 마시고 나서 아 바로 그때 그 서양배 맛이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견과류, 너티하다고 표현하는 풍미도 종종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몬드나 호두, 헤이즐넛 같은 그런 풍미죠. 이건 유럽산 참나무, 즉 유러피언 오크통에서 숙성한 쉐리 위스키 마실 때 매우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 인기 상종가인 쉐리 위스키 맛보실 때에는 견과류 풍미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향신료라고 분류하는 풍미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사실 향신료 풍미라는 건 너무 다양한데 예를 들어 넛맥이라고도 하는 육구두, 그리고 클로브라고 부르는 정향, 그리고 계피, 후추 이런 향과 맛이 느껴지면 향신료 풍미로 넓게 표현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피트 풍미, 이건 뭐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라프로이, 라가블린 같은 아일라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이른바 병원 냄새, 정로한 냄새잖아요.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기억하시고 위스키를 음미한 뒤에 보다 구체적인 맛을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위스키 테이스팅 하고 나서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냐 없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미각 경험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육구두, 넘맥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육구두 맛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외국 전문가들이 가끔 쿡드 애프리컨, 그러니까 구운 살구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구운 살구 맛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 시절에 미각의 경험을 넓히려고 마트나 시장에 가서 전문가들 테이스팅 노트에 등장하는 향신료나 음식, 과일을 일부러 사와서 틈틈이 맛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초보자 시절에는 먼저 해외 위스키 전문가들이 적어놓은 테이스팅 노트를 먼저 보고 나서 정말로 이런 향과 맛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수학 문제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정답과 풀이 과정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걸 참고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뭐 위스키 테이스팅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스키 테이스팅 시음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십시오. 위스키 이거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맛있으면 맛있다, 맛이 없진 않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야 맛이 이거 좀 흥미로운데? 아니면 맛이 이거 재밌는데? 요 정도로만 표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짐 머레이나 데이브 브룸 같은 그런 전문가 될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위스키 초보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위스키 보관법과 테이스팅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주라기 월드 애청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쉽게도 주라기 월드를 9월 말까지만 제작하고 일단 멈추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9월 마지막 영상 때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마지막 영상에서 뭘 주제로 잡아야 하나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주라기 월드 보면서 궁금하셨던 질문을 주시면 그걸 Q&A 식으로 답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술을 즐기면서 궁금했던 것도 좋고요, 주라기 월드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저랑 술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애청자분들의 요청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질문 남기신 분 중에 몇 분 골라서 술 한잔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주라기 월드 구독자 파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코로나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소하게 몇 분만 모시려고 하니까 댓글 이번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노래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노래로 유명한 델리 스파이스, 다들 아시죠? 델리 스파이스 김민규 씨가 올해 솔로 앨범을 내셨는데 이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김민규 씨의 조금만 더라는 곡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별한 분들한테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혼자 위스키 한잔 하시면서 이 노래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추석 연휴에 한 주 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야, 이거 참 하이볼. 오우, 야,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딱 그런 느낌이네. 좋네.